갑자사화는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보복과 연산군의 왕권 강화를 위해 연산군이 일으킨 대규모 숙청 사건입니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복위를 추진하면서 성종 때 패비를 찬성한 훈구 원로 세력이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중종 반정 이후 복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연산군의 갑자사화, 미친놈의 정치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는 배출되었다가 1482년 사사되었고,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벌인 이유를 이때 윤씨의 패비를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복수를 위해서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중종 때 사관들은 임사홍이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과 의논하여 연산군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로 합의하고 임사홍이 패비 윤씨와 관련된 사실을 연산군에게 보고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사관의 평 말고는 연산군이 임사홍과 사적으로 만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일절 없으며, 무엇보다 윤씨 사건을 보고했다는 임사홍은 정작 이극준과의 친분이 발각되어 유자감과 같이 갑자사화 때 죽을 뻔한 사람이라는 점 등 객관적으로 보아 중종 때 사관의 추측을 믿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연려실기술에 기록된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보고 복수를 시작했다는 야사도, 갑자사화 한참 전인 연산군 즉위 직후부터 외할머니 신씨에게 매년 곡식을 베풀어 주는 등 이미 오래전부터 외할머니와 교류하고 있었기에 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패비 윤씨의 죽음이 갑자사화의 계기 및 명분은 될지언정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머니를 죽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와서 사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기에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된 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연산 9년 9월 연산군은 이 쇠자가 실수로 자신의 옷에 술을 엎지른 것을 핑계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운운하며 이 쇠자를 유배에 보내었습니다. 다음엔 연산 10년 2월 연산군의 간택령에 홍귀달이 불응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산군은 대간들이 간하지 않은 것은 이 쇠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홍귀달의 언서가 불공하고 임금을 경시하는 태도 역시 이 쇠자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라며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 쇠자도 홍귀달과 같이 또 유배에 보내었습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역을 듣고 간 장본인인 이 쇠자는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척결하는데도 또 패비 윤씨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도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갑자사화로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행함과 동시에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연산 10년 갑자년 1504년 음력 3월 20일 밤, 창경궁 뜰에서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이자 낮에 잡아들인 이항과 이봉의 어머니인 귀인 정금이와 다른 후궁인 엄귀인을 결박하고 직접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잡아들인 이항과 이봉을 창경궁 뜰로 잡아와 후궁 두 사람을 구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항은 너무 어두워 결박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명령에 따랐지만, 이봉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고 구타하지 못하자 연산군은 분노하며 사람을 시켜서 귀인 엄씨와 정씨를 죽여버렸습니다. 모르고 어머니를 때린 이항에게 연산군은 다음 날 말 한 마리를 선물로 내렸는데, 이는 조롱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합니다. 그 후 연산군은 어머니를 패비한 뒤 왕비가 된 자순대비 윤씨의 거소 앞에서 칼을 들고 자순대비에게 거소 밖으로 나오라고 협박합니다. 자순대비의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자순대비도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연산군의 왕비 신씨가 연산군을 간절히 말려 연산군은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자순대비에게 행포를 부린 직후 이번에는 할머니 인수대비의 거소에 쳐들어갑니다.
잡아들인 이황과 이봉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인수대비 침실에 들어가 이항을 시켜 억지로 인수대비에게 술을 올린 뒤 인수대비가 어머니 패비 윤씨를 왜 죽였냐며 따지는 등 여러 불순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삼경 새벽 12시경 잡혀온 이황과 이봉이 풀려나면서 음력 3월 20일 밤의 피바람은 끝이 났습니다. 갑자 사후로 인해 윤필상, 이극균, 이쇠자를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화는 점차 확대되어 나중에는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한 신하들까지 처형당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행위를 꾸짖다가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를 왕비로 추승하여 성종묘에 배사하고자 할 때 반대한 은교 권달수는 처형되었고 이행은 귀향을 갔습니다. 성종이 윤씨를 배출하려 할 때 찬성했던 윤필상, 이극균, 김경필, 이쇠자, 성준, 권주, 이주 등 10여 명을 처형했고 이미 사망한 남효온, 환명회, 정창손, 정여창, 한치형, 어세겸, 심회, 이파 등은 부관참시에 처했으며 그 제자와 가족들도 처벌하였습니다. 송흠, 이파, 윤필상, 이쇠자는 시체가 능지되어 사방에 돌려 보여졌고 이 극주는 머리가 백관이 모두 보괴한 뒤 팔도에 돌려졌으며 이극균의 서자인 이연명은 그 아비로 하여 자리 잡은 세력을 믿고 무사를 많이 모아 군상에게 오만한 죄로 참수되었습니다. 이쇠자는 머리와 사지가 능지된 뒤 머리에 찔을 달아 저잣거리에 매달았습니다. 이미 죽은 환명에는 부감참시 당하고 저잣거리에 효시되었습니다. 윤필상은 시체를 태워 뼈를 부수어 바람에 날렸으니 쇄골표풍이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죄인을 벌하고 형장을 가할 때 옆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세자 시절 갈등을 빚기도 했던 문친이자 그의 스승이었던 조지서 역시 주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저강이나 흔히 갑자사화의 주역으로 왜곡되는 임사홍도 이국균과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하였으나 유저강은 이전의 공으로 임사홍은 윤씨의 패비를 반대했던 일로 풀려났습니다. 실제로 연산 10년 윤 4월 26일 사헌부에서 유자강과 임사홍이 이극균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참대시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연산군은 다만 삼천리 유형을 속바치고 즉 제물로서 죄를 사함받고 그대로 이를 보게 하라고 전교하였습니다. 당시 시신은 부관참시, 쇄골표풍, 능지처참 후 시체를 백관이 모두 보게 하고 사방에 돌려 보이는 등 참혹한 형벌들이 연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죄인들의 집을 파 연못을 만들고 돌에 제명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이 참화는 갑잔년에 일어났으며 뒤이어 언문학대까지 하게 되어 국문학 발달도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1506년 연산 12년 음력 9월 2일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임금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쫓겨난 지 2달 만에 강화도에서 31살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